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의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 이 동맥류 어떻게 불러야 할까? How to name aneurysms on cerebral angiography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리포트 작성할 때처럼 CTA, MRA, DSA 이런 데서 발견한 애뉴리즘을 어떻게 디스크립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고요. 가장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발견한 그 애뉴리즘을 어떻게 불러야 서로 컨퓨전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30분 강의가 끝난 뒤에는 세레브랄 애뉴리즘을 명명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해봤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세큘라 애뉴리즘은 이 MR 엔지오그램 볼륨 렌더링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서클 윌리스 이걸 중심으로 이제 생깁니다.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애뉴리즘이 다 거기서 생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더 프록시말 쪽에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했듯이 서클 윌리스에 생기고, 가끔씩은 이제 페리페럴 아트리에도 생깁니다. 그 외에 이제 스페시픽한 로케이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파라클리노이드 ICA 애뉴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ophthalmic segment of ICA나 클리노이드 segment of ICA에 브랜칭 베슬 없이 생기는 우리 애뉴리즘을 이제 파라클리노이드 ICA 애뉴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 외에 아나토미컬리 베리언트 베슬은 또 애뉴리즘이 잘 생깁니다. 그때는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asic Principle in the Description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뭐 프린시플이라고까지 얘기하기보다는 애니즘을 이미징을 하면 이 정도는 봐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일단 그 애니즘이 어디에 생겼냐? 이 애니즘이 페어런트 아트리 그리고 어떤 브랜치 베스라고 관련됐나? 브랜치 베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몰, 미디움, 라지 같은 그런 사이즈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저를 하게 되면 3차원적으로 그리고 맥시멈 다이아미터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관찰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지금 이 경우는 슈피리어 디렉션이죠. 이런 도움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morphologic characteristic 그래서 irregular하냐, revelation이 있냐, dot색이나 bleb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mural change, 그 애뉴리즘의 그 월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트롬보시스가 있냐, 칼시피케이션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관찰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애뉴리즘 넥도 봐야 합니다. 이게 넓으냐, 좁으냐, 뭐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페어런트 아트리하고 브랜칭 베슬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애뉴리즘의 번지수를 딱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페어런트 아트리라는 게 뭡니까? 애뉴리즘이 생긴 바로 그 모혈관 아닙니까? 이 경우는 양쪽 다 디스탈 ICA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브랜칭 베슬인데요. 애뉴리즈모제네시스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브랜칭 베슬에 흔하게 생기는 인터널 일라스틱 라미나의 디펙트가 있는 부위에서 애뉴리즘이 생긴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브랜칭 베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관련 없이 생긴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angiographical define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브랜치 베슬과 연관되어서 생기는 애뉴리즘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파라클리노이드 IC 애뉴리즘이 대표적인 non-branching 사이트에 생긴 애뉴리즘이고 lateral wall 애뉴리즘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번지수를 찾아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이즈입니다. 메저먼트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maximum diameter. 우리가 CT나 MR 엔지오에서는 maximum dimension 정도만 리포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엔지오그래피를 했다, TFC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3플레인으로 프로파일 뷰에서의 이 3차원 정도의 그런 디멘션의 메저먼트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넥 다이아미터까지 이제 측정을 해주면 완벽한 사이즈 메저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저먼트 하는 방법 보시면은요, 넥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트를 측정하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이 경우는 MCA 애뉴리즘인데 3.73 나왔네요. 3.7mm짜리 높이의 애뉴리즘이고 요거를 퍼펜디큘러하게 돌려줘야 되겠죠. 딱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width 폭이 3.5 그리고 이제 depth가 3.7 뭐 이 정도 나온 애뉴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 카테고리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디스크립티브한 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카테고리컬하게 이렇게 사이즈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ISUIA라고 하는 Unobserved Aneurysm 그 Natural History 보는 그 스타디 있었죠. 거기서 사용한 그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7mm 이하, 7에서 12mm, 13에서 24mm, 25mm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본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다른 리포트들을 보면 조금 제각각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뭐 스몰 애뉴리즘은 몇 밀리야 이렇게 딱 정한다는 건 우리가 정하면 되겠죠,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 사이즈 레인지에 따른 카테고리를 보면 타이니 애뉴리즘 그러면 일반적으로 3mm 이하의 최대 직경을 가진 애뉴리즘이고요. 스몰 그러면 한 5 내지 7mm 이하, 그럼 미디움은 10 내지 12mm 이하,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애뉴리즘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준 자체가 25mm 이상의 그런 직경을 가진 애뉴리즘을 우리가 자이언트라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작으면 이제 라지 애뉴리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다음으로 우리가 리포트에 포함해야 될 내용은 도움의 메인 디렉션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거 이제 리포트를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나토믹 포지션에서 이게 anterior, posterior, superior, inferior, medial, lateral 이런 거 이제 조합해서 이제 방향을 얘기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인 건 parent artery axis에 있어 갖고 뭐 이게 어떠냐.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ventral, dorsal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애뉴리즘 같은 경우에는 posterior inferior direction 하는 distal ICA 애뉴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morphologic description인데요. 이런 round한 애뉴리즘, 구형으로 생겼고 난형으로 생긴 거 oval shape, 아주 길쭉하게 elongated 애뉴리즘, 그 다음에 이제 multilobulated 애뉴리즘, 그리고 굉장히 irregular한 애뉴리즘. 근데 우리가 lobulation, bleb, daughter-sac 뭐 이런 텀들을 쓰죠. bleb하고 daughter-sac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조그만하게 꼭지처럼 똑 튀어나온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bleb 또는 daughter-sac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작은 거는 작고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이런 거는 daughter-sac 또는 bleb 이런 텀을 쓰면 되겠고요. 모양이 좀 이렇게 라운드한 게 조금씩 블룩블룩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러면은 revelation 이런 텀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입니다. 애뉴리즘 넥. 근데 애뉴리즘의 오스티움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뭐 넥과 오스티움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넥이 자루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에는 오스티움은 여기를 오스티움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고요. 넥이라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이제 우리가 넥이라고 그럽니다. 사이즈는 메저를 할 때 보통은 페어런트 아트리 같은 롱지튜드나 엑시스 디멘션을 측정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라운드한데 어떤 경우에는 길쭉한 경우도 있거든요. 피쉬 마우스처럼. 그럴 때도 이제 그 페어런트 아트리 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걸 측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와이드 넥 애뉴리즘 이런 텀을 쓰는데 두 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absolute diameter가 넥이 4mm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와이드 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mm가 안 되지만 dome to neck ratio가 1.5 이하인 경우 dome 그러니까 width죠. width와 이 neck dimension의 비를 구했는데 1.5가 안 된다. 이러면은 와이드 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morphology, size, 뭐 neck 얘기까지 쭉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각각의 애뉴리즘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exemplary description 보세요. A small, oval-shaped, wide-necked, right ICA aneurysm at the origin of PCOM artery with a tiny flap. 실제 이 애뉴리즘은 TOF MRA에 이와 같이 보인 애뉴리즘을 디스크립션을 한 것입니다. 자, 3D 엔지오그램 한번 봅시다. 보니까 left distal ICA에 여기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고요. branching vessel을 나갔고 이렇게 넥 쪽에 블랩이 있습니다. 이 애뉴리즘을 디스크립션 한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한 거와 그리고 이렇게 아주 디스크립티브하게 한 그런 애뉴리즘 명명. 그 사이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의 그런 디스크립션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베이직 포멀 디스크립션을 요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 애뉴리즘을 명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조건은 다 갖춘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페런트 아트리하고 브랜칭 베슬 요 딱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애뉴리즘을 그냥 얘기할 때 피컴 아트리 애뉴리즘, 피컴 애뉴리즘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실은 그 텀은 이런 세 가지 상황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ICA 피컴 오리진의 이런 유저얼한 애뉴리즘뿐만이 아니라 피컴 아트리 자체의 애뉴리즘 그리고 PCA 사이드의 P1, P2 정션의 피컴 오리진 있죠. 여기서 생긴 애뉴리즘도 피컴 애뉴리즘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컨퓨전 할 수 있죠. 그래서 페런트 아트리 이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브랜칭 베슬이 들어간 이름이 되어야만 컨퓨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니멈한 애뉴리즘 명명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칭 사이트가 확실한 그 애뉴리즘을 명명을 할 때는 일단 laterality, right, left 구분하고 페런트 아트리 이름 넣고 그리고 그 오리진 한 브랜칭 베슬 이름 넣으면 애뉴리즘 명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요? Left ICA aneurysm at the origin of PCOM artery 또는 Left ICA PCOM artery origin aneurysm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브랜칭 베슬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상황이 존재해요. 이런 애뉴리즘 어떻습니까? ACA 애뉴리즘이고 칼로소 마지날 아트리가 인컴플리트해요. 인터널 프론탈 브랜치들만 내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이걸 칼로소 마지날 아트리 오리진의 ACA 애뉴리즘이라고 얘기하면 뭐 어떤 애뉴리즘인지 대충은 오지만 이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그 MCA, ACA, PCA 그 브랜치 베슬의 그 디스탈 쪽에 있는 거, MCA M2 애뉴리즘, ACA A3 애뉴리즘 뭐 이와 같이 불러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로케이션을 내로우 다운해서 명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증례를 하나씩 보면서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 경우 보시죠. 3D 엔지오그래피를 해보니까 조그만한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다음에 anterior choroidal artery가 기시하고 있는 데서 나간 아주 작은 애뉴리즘이에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Right distal ICA aneurysm at the origin of the anterior choroidal artery. 그러면 이 애뉴리즘의 번지수는 확실하게 찾아준 거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미넌트한 left distal vertebral artery origin에 파이카가 기시하고 있죠. 자, 엔지오그래피 이렇게 보였고 3D 엔지오그래피 이렇게 left distal VA aneurysm at the origin of the pica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베질라 디스탈 포션에 이런 irregular한 애뉴리즘이 있고요. superior cerebellar artery SCA가 기시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아주 irregular한 애뉴리즘이었고 디스탈 베질라 아트리인데 left SCA 브랜칭 사이트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는 distal basilar artery aneurysm at the origin of the left SCA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left distal ICA aneurysm at the origin of ophthalmic artery. 이 경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outpouching structure 보이고 left ACA에서 이렇게 anterior, inferior direction 하는
small aneurysm이 보입니다. 돌려서 봤더니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left side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서 기시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left ACA aneurysm at the origin of the ACOM artery 이렇게 부르면 확실하죠. 이렇게 불러도 될 겁니다. left side ACOM artery origin aneurysm, left ACOM aneurysm 이렇게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ACOM aneurysm 이렇게 부르시면 ACOM artery 어느 쪽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ACOM artery itself에서 생겼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테랄리티는 최소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MCA 애뉴리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D 엔지오그램을 했더니 이처럼 보였어요. Left MCA bifurcation aneurysm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Right side는 아주 전형적인 MCA bifurcation aneurysm이죠. Left side는 어떻습니까? bifurcation이 좀 이상하죠. trifurcation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bifurcation이라고 부르면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trifurcation aneurysm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 좀 뭔가 좀 어색하죠. bifurcation이라는 용어가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상황 한번 보시죠. 이 환자도 양쪽 MCA에 이렇게 mirror image MCA 애뉴리즘이 있는 환자의 영상인데 애뉴리즘 여기 또 있네요. ACA 애뉴리즘도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차치하고 MCA bifurcation의 애뉴리즘이 아주 작은 게 오발 쉐입으로 있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MCA bifurcation이라고 하기 힘들죠. MCA 트렁크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아주 작은 여기 이제 프론탈 코텍스로 가는 코티컬 브랜치인데요. 여기 그 기시하는 부위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MCA bifurcation aneurysm이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상상을 잘못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MCA bifurcation aneurysm이라고 부르면 왼쪽은 맞지만 오른쪽은 틀렸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MCA trunk aneurysm이다 또는 MCA M1 segment aneurysm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right MCA M1 aneurysm at the origin of early frontal cortical artery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inferior side로 있는 거는 early temporal cortical artery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lenticular striated artery 기시 부위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그걸 스페시픽하게 브랜치 베스를 얘기해 줄 수 있지만 MCA trunk나 MCA M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스페시파이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bifurcation aneurysm이라는 텀을 고집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봉착하게 됩니다. 자, 한 예를 더 보면은 얼핏 보면 그냥 MCA bifurcation aneurysm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을 케이스처럼 보이는데 3D 엔지오그래피를 해서 정확하게 보면은요 MCA bifurcation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tortuous한 MCA가 있고요. 브랜치가 하나 나가고 메인 트렁크 가다가 또 크게 또 bifurcation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first bifurcation, second bifurcation 이런 얘기도 하는데 더 프록시말에 가니까 이게 또 하나 또 브랜치가 있죠. 그래서 이게 bifurcation이라는 용어가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금 크긴 하지만 frontal cortex로 가는 cortical artery입니다. Left MCA trunk aneurysm at the origin of early frontal cortical branch.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니면 left MCA mid M1 aneurysm. 뭐 left MCA trunk mid portion aneurys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이 경우는 M1이 요 정도까지가 M1입니다. M1, M2 이렇게 되겠죠. 그 MCA가 superior division, inferior division 이렇게 달리죠. bifurcation 위치는 다양합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이 시스턴 안에 있는 세그멘트를 시스터널 세그멘트 또는 M1 그리고 인슐라를 따라가는 여기를 M2 인슐라 세그멘트 그 다음에 오프쿨럼을 따라가는 요 오프쿨라 세그멘트가 M3 바깥쪽에 이제 그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을 열면 보이는 그 서피스 쪽에 있는 혈관을 M4 세그멘트다 이렇게 부르고 코티칼 세그멘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M1, M2, M3, M4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애뉴리즘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프록시말 M2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ACA는 보겠습니다. Right ACA 애뉴리즘이죠. 어디에 생겼다? 5 세그멘트를 일단 보겠습니다. ACOM
A1, 그래서 A컴부터 요 코퍼스 칼로즘의 제누를 만나는 요 위치까지를 A2, 제누 포션을 A3, 그리고 바디 세그멘트에 해당되는 걸 A4, 그 디스탈을 A5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코퍼스 칼로즘 제누가 있는 그 세그멘트에 딱 생긴 애니리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티칼 아트리 같은 경우 세그멘탈 넘버링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지금 실감하고 계신 겁니다. 이 경우는 보시죠. 3D 엔지오그래피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right ACA가 시작하는 부위죠. 여기가 A1 세그멘트라고 그랬죠. A컴까지. 꼭 기시 부위 데서 생겼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죠. 이런 경우는 right ACA 애니리즘이고 어디에? At the proximal A1 segment. 그러니까 right ACA proximal A1 segment aneurysm 이렇게 부르면 완벽합니다. PCA 보겠습니다. 너무 정신없죠?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3D 엔지오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fetal type PCA인데요. 그래서 ICA 엔지오에서 PCA가 잘 찾죠. P, artery 여기가 이제 베질라에서 P1, P2, P3. 그래서 디스탈 P2의 바이피케이션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right PCA 애니리즘인데 저걸 바이피케이션 하는 곳에 있는 애니리즘을 그래서 right PCA bifurcation aneurysm 이렇게 부르면 곤란하겠죠. right PCA aneurysm in the P2 segment. 좀 더 스페시픽 하고 싶다? 그러면 distal P2 segment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PCA segmentation은 이렇습니다. 피컴 아트리가 기시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P1 그리고 ambient 시스턴 따라가는 여기를 P2 그리고 쿼드리제미날 시스턴이 있는 요 뒤쪽 그 브레인스템 뒤쪽을 우리가 P3 그 페리페랄을 P4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Left distal vertebral artery의 파이카죠. 파이카 브랜칭 사이트를 지나서 아주 페리페리에 생긴 요 작은 애니리즘인데 이게 이제 럽처가 돼서 포스리 포사에 SH가 있어서 온 환자분인데요. 이 부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부르죠? 이것도 파이카의 세그멘트 나눠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베리에이션이 심한 혈관에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게 프랙티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리페랄 레프트 파이카 애니리즘.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한 베질라 애니리즘들이 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베질라 바이피케이션에 생긴 엔지오그래피를 하니까 와이드 넥 애니리즘 약간 왼쪽 PCA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생겨 있는 애니리즘인데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죠. 베질라 바이피케이션 애니리즘, 다른 말로 베질라 탑 애니리즘, 베질라 팁 애니리즘 뭐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질라 아트리가 짧죠. 짧은데 그 양쪽 버티브럴 아트리가 만나는 버티브럴 베질라 정션 저스트 디스탈 쪽에 프록시말 베질라 트렁크에 생긴 애니리즘인데 앞쪽으로 해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는데 자세히 보면 페네스트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부를 때는 프록시말 베질라 트렁크, 베질라 아트리 애니리즘 이렇게 부르면 되고 at the fenestrated segment 이렇게 얘기하면 에티올로지까지 조금 포함된 그런 디스크립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left ICA angiography를 했는데 그 ICA가 ACA, MCA로 나뉘는 bifurcation에서 생긴 superior directional aneurysm이에요. 이런 거는 left ICA bifurcation aneurysm, left terminal ICA aneurysm 뭐 이런 term을 써서 디스크립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미징 툴이 발전하다 보니까 파라클리노이드 ICA 애니리즘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언럽처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 파라클리노이드 ICA라는 어떤 ICA 세그멘트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 다양한 파라클리노이드 ICA 애니리즘 한번 보시죠. 이 경우는 옵탈믹 아트리가 기시한 디스탈이니까 옵탈믹 세그멘트죠. 피컴 아트리 오리진의 프록시말까지.
위쪽으로 디렉션하는 아주 큰 애누리즘이 있습니다. 이것도 파라클리노이드 IC의 애누리즘이고요. 이것도 옵탈믹 세그멘트에서 인페로메디얼 디렉션하는 애누리즘이 있고요. 요거는 그거보다 더 디스탈 쪽이긴 한데 피커마트리하고도 상관없는 그런 애누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파라클리노이드 IC 애누리즘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습니까? 디렉션이 슈페로 라테랄이지만 이것도 브랜칭 사이트가 아닌 곳에 생긴 옵탈믹 아트리하고도 상관없이 옵탈믹 세그멘트에서 생긴 파라클리노이드 IC 애누리즘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브랜칭 패스를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엔티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 주변에 생긴 IC의 애누리즘이다 이런 의미로서 파라클리노이드 IC의 애누리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파라옵탈믹 IC의 애누리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두 개는 같은 term입니다. 파라클리노이드 ICA라고 세그멘트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파라클리노이드 IC의 애누리즘 임상적으로 또 중요한 게 그 위치가 디스탈 듀랄 링에서 인트라크라니알 쪽이냐 카버너스 사이너스 안쪽이냐에 따라서 애누리즘의 운명이 달라지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클리노이드 IC의 애누리즘이 인페로메디알 쪽으로 이렇게 디렉션하고 있는 게 발견이 됐는데 디스탈 듀랄 링보다도 더 인트라크라니알에 있어서 인트라크라니알 로케이션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구분해서 본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자, 멀티플 인트라크라니알 애누리즘이 있는 환자의 3D 엔지오그램, 레프트 ICA 엔지오그램을 했더니 ACA 애누리즘 있고 MCA 애누리즘 있죠. 그래서 우리 배우들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Left MCA 애누리즘, distal M1 또는 MCA M1, M2 정션 애누리즘 있고요. 그리고 Left ACA A3 세그멘트 애누리즘이 있죠. 그 다음에 옵탈믹 아트리가 기시하는 요 ICA의 just proximal 클리노이드 세그멘트가 되겠죠. 클리노이드 세그멘트에서 인페로메디얼 디렉션하는 직경 1mm 내외의 아주 작은 아웃포칭 스트럭처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애누리즘이라고 불러줘야 되고 임상적인 시그니피컨스는 거의 없겠지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Left ICA 3D angiography를 했더니 두 개의 애누리즘이 있어요. 하나는 Left ICA bifurcation 애누리즘이 작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MCA M1 미드 포션의 애누리즘이 하나가 있고 Early Frontal Cortical Branch에서 기시하는 애누리즘이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요 디스탈 M1에 여기 또 브랜칭 베스를 있는 쪽에 돌려보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시사이란 그런 모양이죠. 목이 없고 굉장히 사이즈는 작고 높이가 낮고 그죠? 그렇다고 이걸 타이니 애누리즘이라고 그러기에도 그렇고 시사일 애누리즘? 그런 또 고민이 되죠. 글쎄, 이 애누리즘이라고 부르기는 또 그렇고 그렇다고 무시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term은 pre-aneurysmal lesion 이런 term을 쓰는데요. 아주 작고 shallow해서 의미는 임상적인 의미는 작으나 팔로우업에서 관심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애뉴리즘이라는 이름을 넣어주고 아직 애뉴리즘이 덜 됐다 그런 의미에서 pre-aneurysmal lesion 이런 term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쓰실지 마실지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summary를 하면요. 베이직 프린시플은 일단 laterality 얘기했죠. right, left. 그리고 parent artery. 그리고 이제 associated branching vessel까지 알았다. 그러면 애누리즘 로컬리제이션이 잘 된 그런 아나토믹 term으로 불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right ICA ophthalmic artery origin aneurysm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좋겠죠. 그게 아닌 경우 만약 스페시픽한 브랜치를 디파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코티컬 아트리 세그멘트 넘버링을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eft MCA M2 세그멘트 애누리즘, 뭐 left ACA A3 세그멘트 애누리즘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유니크한 네임을 가진 애누리즘들이 있죠. 베젤라 탑 애누리즘, 파라클리노이드 ICA 애누리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머리까지 쭉 보셨는데요. 이제 CTA, MRA, DSA 어떤 영상이든지 애뉴리즘을 어떻게 부를 건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